오늘은 엔트로피 강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어, 고분자 연력학에서 고분자끼리 얼마나 잘 섞이느냐, 고분자가 가공을 위해서 어떤 용매에 잘 녹느냐가 연력학에서 중요한 요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고분자가 어떤 용매에 잘 섞이느냐, 그리고 고분자가 또 다른 고분자를 얼마나 잘 섞이느냐를 판단하기 위한 연력학적 텀에서 엔탈피와 엔트로피가 있는데 엔트로피 텀에 관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강의는 공학자를 위한 것으로 좀 더 이론적으로 자세한 걸 원한다면 혹시 이론 물리학을 전공하셔야 합니다. 들으셔야 되고 여러분과 제가 대학원 수준에서 공학자나 혹은 타 분야 사람들이 고분자 연력학을 이용해서 논문을 쓰실 때 정도의 수준에 맞춰서 하는 거기 때문에 좀 더 정확하고 명확한 강의를 원하신다면 이론 물리학 수업을 들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연력학 제2법칙은 시스템의 엔트로피는 증가하는 방향으로 간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과 제 수준에서는 이것의 엔트로피가 증가한다는 것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정도 수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엔트로피 증가는 이 분자가 컨포메이션을 가질 수 있는 경우의 수, 그리고 분자의 배열이나 위치 아니면 다른 분자들과의 얼마나 다른 위치적 함수를 가질 수 있느냐는 경우의 수를 말합니다. 경우의 수. 여러분들이 네, 여러분들이 경우의 수 하면 포커나 화투 같은 게임을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 화투에서 경우의 수가 제일 작은 게 뭐죠? 네, 이 포커로 치면은 가장 경우의 수가 많은 경우에는 꽝이죠. 아무것도 원페이도 아니고 투페어도 아니고 아무것도 안 뜨는 아무 점수도 안 나는 게 가장 경우의 수가 많을 거고 로열 스트레이트 플래시 같은 것들 숫자가 이렇게 이어지면서 같은 모양으로 되어 있는 이 스트레이트 플래시, 로열 플래시 등이 가장 맞추기가 어렵겠죠. 그래서 경우의 수가 가장 적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포커 게임을 해서 이 카드를 마음대로 나눠줬을 때 여러분들이 가질 수 있는 이 경우의 수가 실제로 분자가 배열돼서 일어날 수 있는 확률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부서진 시계를 집어 던져가지고 부서진 시계를 집어 던져갖고 우연히 맞춰져가지고 고쳐질 확률보다 시계가 떨어져서 이렇게 흐트러지는 게 여러분들이 바둑알과 바둑알을 다음 페이지 나올 텐데 막 흔들어서 자유롭게 놓았을 적에 같은 것끼리 있을 확률이 높을 거냐 아니면 섞여 있는 게 높을 거냐. 같은 것끼리 있는 건 여기에 있는 로얄 플러시나 스트레스 플러시 같은 것들이겠죠. 그리고 마음대로 있는 것들이 아무것도 안 난 거, 아무 점수가 안 난 것들이 더 많을 텐데 그거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의 수가 많아진 것을 엔트로피적인 거고, 그러면 왜 물질은 자발적으로 섞이느냐? 엔탈피를 제외하고 엔트로피적으로만 얘기하겠습니다. 그리고 분자량이 증가할수록 왜 안 섞일까? 고분자 사실이 경직될수록 왜 안 섞일까? 이 세 가지. 고분자는 연력학 엔트로피적으로 왜 자발적으로 섞일까? 두 번째, 고분자의 분자량이 증가할수록 왜 안 섞일까? 세 번째, 어, 고분자 사슬이 경직될수록 왜 안 섞일까? 이 세 가지를 오늘 강의로 짧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플로리어기스 레티스 모델, 레티스가 격자라고 하는 거죠. 격자라고 하면 제가 박스를 만들었는데 이렇게 격자 바둑판을 만드는 겁니다. 바둑판을 이렇게 만들고 분자가 두 가지 분자가 있습니다. 검은 돌 분자와 흰 돌 분자가 있습니다. 바둑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선과 선이 크로스되는 이 십자가 정중앙에 놓는데 오델로라는 게임을 보시면
이렇게 네모 중간에 두죠. 이게 이제 레티스 모델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흰 돌과 검은 돌, 흰 돌 8개, 흰 돌 분자 8개, 검은 돌 분자 8개씩 총 16칸에 분자가 갈 수 있는 공간이 16개가 있고 분자가 8개씩 있어서 네 마음대로 놓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막 자유자재로 여러분 눈을 감고 이 16개 돌을 막 섞은 다음에 배열시킨 다음에 눈을 딱 떴을 적에 어떤 경우의 수가 많을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같은 돌끼리 이렇게 다 모여 있는 경우가 많을까요? 아니면 이렇게 막 섞여 있는 것들이 많을까요? 여러분들이 포커를 칠 때 여러분들의 같은 카드가 같은 이, 저기 클로버끼리 있는 플러시가 나기가 쉬울까요? 아니면 그냥 아무것도 안 난 게 나오기 쉬울까를 생각해 보시면 어떤 게 많이 일어날지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많이 섞여 있는 거, 분자와 분자가 붙어 있는 건, 이런 건 오른 왼쪽 같은 예는 안 섞여 있는 예고, 여기는 조금 상대적으로 좀 더 섞여 있는 예고, 완전 검은색과 흰돌이 자유자재로 있는 게 아마 섞여 있는 될 텐데, 아마 여러분들 말한 후자가 눈 감고 바둑판을 두 돌을 아무 때나 놨을 때 제일 많은 경우에는 섞여 있는 것들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연력학적으로 엔트로피가 증가할 거고 많은 경우의 수를 가진 형태로 갈 거고 두 분자는 섞이게 될 겁니다. 지금 엔탈피를 고려 안 한 겁니다. 엔탈피 때문에 여러분들 친수성과 소수성이 섞으면 안 섞이는 그 엔탈피적 효과를 제외하고 여러분들 전혀 이제 서로가 인터랙션이 없는 상태라고 생각해 봅시다. 것들을 제안해보고 그러면 고분자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이제 플로리 허긴스가 했냐면 아까는 기체와 기체입니다. 이거는 플로리 허긴스가 기체 방정식에서 가져온 이렇게 흰 돌과 검은 돌이 자기 마음대로 칸을 차지할 수 있는 건 이제 분자 하나하나가 기체일 때, 즉 저분자일 때고 고분자일 것 같은 경우 이렇게 고분자와 고분자 사실을 줄로 잇습니다. 줄로 이으면 여러분들 줄로 이어서 여러분들이 바둑돌이 뭐 10개면 10개씩 검은 돌 흰개 검은 돌 20개, 뭐 흰 돌 20개씩 있는 판, 총 20개 판에다가 두 고분자를 이제 줄로 이은 후에 배열을 했을 때 하나하나 떨어져 있을 때의 경우의 수보다 가질 수 있는 경우의 수보다 줄로 있는 순간 가질 수 있는 경우의 수가 확 줄어들겠죠. 그러면 아무래도 자기들끼리 뭉쳐있는 경우의 수의 증가가 굉장히 클 거고 둘이 제대로 섞여 있는 경우의 수를 만들기 어렵기 때문에 그런 경우의 숫자가 적어지기 때문에 그 이제 혼합이 덜 된다. 엔트로피적으로 여러분들 그 삼국지에 적벽 대전에 보면 방통이랑 제갈량이 꾀를 내서 위나라의 배와 배 사이를 줄로 잇죠. 그 이유는 이제 배가 흔들리지 말라고 한 건데 결국은 움직임이 제한되고 한 배가 다른 배로부터 멀어지고 싶어도 줄로 이어졌기 때문에 이어질 수 없기 때문에 움직임이 제한돼서 뭐 결국 적박돼서 진다는 얘기인데 뭐 그거를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슬과 사슬을 잇는 순간 혼합할 수 있는 경우의 수를 만드는 바둑판에서 만들어낼 수 있는 개수가 줄어든다. 기체와 기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오타 났습니다. 엔타피와 관계없이 거의 섞입니다. 수소 기체와 산소 기체와 이 질소 기체는 섞입니다. 여러분들이 한쪽 구석에서 향수를 피면 온 방에 날아가죠. 그게 이제 공기 분자와 향수 분자의 인터랙션에 관계없이 기체와 기체는 서로를 제한하는 게 굉장히 적기 때문에 움직임이 굉장히 많고 결국 경우의 수를 많이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둘이 혼합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많아지고 그 다음에 액체가 되면 어떻게 되면 액체가 되면 상대적으로 더 경우의 수가 제한되고 엔탈피에 따라서 섞이고 안 섞이고가 달라지죠. 물과 기름이 안 섞이듯이 고분자와 고분자가 되면 더욱더 제한됩니다. 고분자의 상용성은 액체와 액체보다 더 제한적입니다. 왜냐하면
분자 체인이 두 분자가 섞여가지고 만들 수 있는 경우의 수가 굉장히 제한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나마 아까 8개, 8개, 16개 가지고 바둑돌 경우의 수를 만들려 그러니까 너무 힘들었는데 경우의 수가 너무 많아서 이렇게 8개로 흰 돌 분자 4개, 검은 돌 분자 4개를 있다고 좀 심플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눈 감고 마음대로 놓아서 어떤 경우의 수가 가질 수 있는지를 막 제가 마음대로 만들었습니다. 분자가 4개가 연달아 있는 경우, 즉 안 섞이고 자기들끼리 떨어져 있는 경우의 수가 존재하겠죠. 이 경우의 수는 전체 가지수 중에서 굉장히 적을 겁니다. 포커에서 아무것도 점수가 안 나는 경우가 경우가 더 많고 플러시 같은 거 잘 안 나는 거랑 똑같은 거겠죠. 그렇게 돼서 수많은 경우의 중에서 이렇게 똑같은 색깔끼리 연달아 있는 경우의 수가 적기 때문에 안 섞이기보다 섞이는 게 경우의 수가 많아서 섞이게 된다는 게 엔트로피 법칙, 즉 경우의 수가 증가한다는 것이고, 그러면 제가 이번에는 고분자와 용매, 용매라는 건 저분자 물질이죠. 저분자 물질과 고분자 물질, 즉 고분자와 용매 사이의 경우의 수를 따져보면 검은색 돌을 고분자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래서 검은색 돌을 줄로 이었습니다. 흰색 돌은 용매 즉 저분자 물질이기 때문에 돌로 있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한 순간 아까 전보다 경우의 수가 확 줄어들죠. 그래서 그 이유는 분자 거동이 제한되고 느려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섞일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줄어든다. 그리고 두 물질 다 고분자라고 해서 검은색 물질과 흰색 물질을 둘 다 줄로 있는 순간 더욱더 가지수가 제한되고 똑같은 것끼리 모여있을 확률이 높아지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아까 포커 게임을 할 적에 그 클로바 카드들끼리 테이프로 붙여놓는다고 해봅시다. 그럼 섞더라도 카드들끼리 테이프로 붙어있기 때문에 플러시가 날 확률이 매우 높아지겠죠. 그래서 사기죠. 뭐 어떤 도박으로 사기인데 이게 이제 안 섞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해가 됐을 거라고 생각됐고, 용매와 용매, 즉 저분자와 저분자가 가장 섞일 수 있는 경우의 수를 많이 만들고, 그 다음으로 고분자와 용매, 그 다음에 고분자와 고분자로 갈수록 두 분자가 섞일 수 있는 경우의 수가 확 줄어들고, 연력학 제2법칙에 따라서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분자가 가질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증가하면 물질이 섞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 오른쪽으로 갈수록 경우의 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덜 섞인다. 그러나 분자가 고분자가 돼서 서로 실로 묶여 있으면 가질 수 있는 경우의 수 혹은 분자 컨포메이션, 분자 배열들이 제한돼서 경우의 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잘 안 섞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고분자가 용매에 제한적으로 놓게 되고, 또한 고분자와 다른 고분자가 혼합 시 이러한 효과 때문에 혼합이 잘 안 됩니다. 요약, 웬만한 기체들끼리는 엔탈피를 고려 없이 다 잘 섞이는데 고분자로 될수록 엔탈피를 고려하지 않더라도 굉장히 안 섞이게 됩니다. 이것을 말씀드리게 되고, 여기다가 더욱더 나아가서 펄시스트 랭스가 긴 고분자, 즉 고분자가 경직돼서 뻣뻣해서 굽혀지지 않는 경우의 수가 가질 수 있는 게 더 제한됩니다. 위에 같은 경우에 뻣뻣하게 고분자 이렇게 있으면은 이렇게, 밑에는 고분자 사슬 중에 굽혀지는 경우라 말할 수 있는데, 이런 경우가 안 만들어지고 위에 같은 경우만 된다 그러면 경우의 수가 가질 수 있는 게 딱 2개밖에 안 되겠죠. 그럼 더 안 섞이게 되겠죠. 이렇게 매우 유연한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컨포메이션보다 저처럼 운동신경이 부족해서 뻣뻣한 사람은 이렇게 서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경우의 수가 더 줄어들어서 더 안 섞이게 된다. 따라서 더 제한적으로 컨포메이션과 분자 배열을 가지는 경직된 사슬이 엔트로피적으로 증가 효과가 적기 때문에 더 잘 섞이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면, 사실은
고분자가 유연하지라도 상대적으로 다른 저분자 물질에 비해서 혼합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분자량이 높을수록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저분자 물질에 비해 분자 거동이 느리고 컨포메이션의 경우의 수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엔트로피 텀에 의해서 이 혼합될 수 있는 격이 많다. 혼합이 덜 된다. 상대적으로 덜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따라서 엔트로피 텀보다는 엔탈피에서 많이 결정됩니다. 그래서 극성 고분자가 극성 용매에 잘 녹는 이유가 이 엔트로피보다는 엔탈피에 의한 도움이 돼야 돼. 엔트로피는 고분자가 이렇게 너무 길어서 경우의 수를 제한하기 때문에 델타 S에 의한 연력학적 효과보다 델타 H로 가질 수 있는 효과가 훨씬 크기 때문에 저분자로 갈수록 엔트로피 효과에 의해서 섞이는 게 더 많아지고 고분자로 갈수록 엔트로피에 의한 효과가 줄어들고 엔탈피에 의해서 고분자가 용해가 일어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수한 시스템에서 엔트로피가 용해 및 혼합의 중요한 요건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무시할 수 없습니다. 대표적으로 LCST라고 하는 온도가 올라갈수록 안 섞이는 용매가 있는데 이게 엔탈피를 약간 이해해야 돼서 아는 거라서 엔탈피 편에서 설명해 드릴 거고 케오트로피라고 해서 어떤 물의 구조를 엔트로피적인 물 구조를 깨는 효과가 있는데 이것도 사실 엔탈피적인 내용을 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엔탈피 편 뒷부분에서 이 특수한 엔트로피 효과에 의한 용해 시스템을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이번 발표를 마치도록